수행평가와 친구들의 발표를 통해서 알아보았던 하천의 퇴적작용에 의해 형성된 평야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채꼴 모양의 지형인 선상지입니다. 선상지는 주로 하천의 상류에서 발달하는데 모든 하천의 상류에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사가 급한 산지를 흐르던 하천이 갑자기 완만해지는 평야를 만나는 이 경사 급변점에서 잘 발달합니다. 또한 이 경사 급변점은 이렇게 골짜기를 흘러내려오던 하천이 이 골짜기의 입구가 해당하는 이 부분이라 곡고라고도 하죠. 그럼 경사가 급한 지역을 흐르던 하천이 평지를 흐르게 될 때 유속이 감소하게 되면 함께 운반해 온 퇴적물들을 여기에다가 쌓아놓게 되겠죠. 굵은 것부터 쌓이게 되겠고 밑으로 갈수록 입자가 점점점 작아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갈밭과 모래밭을 흐르는 하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갈밭과 모래밭을 흐르는 하천은 잘 흐르지 못하고 이 물이 밑으로 어떻게 될까요? 스며들게 되겠죠. 스며든 물은 지하수를 만나서 흐르다가 지표면하고 같아지는 지하수와 지표면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될 겁니다. 그럼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우리가 용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퇴적물과 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선상지는 세 개로 나눕니다. 물이 스며들기 직전에 해당하는 선정, 그 다음에 물이 스며들어서 결국 지표수가 없는 요 지역을 우리가 선상지의 가운데, 그래서 선앙, 그 다음에 물이 나오는 요 선상지의 끝을 선단,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러면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경사가 급한 산지를 흐르던 하천이 평지를 만나 유속이 감소하면서 퇴적물이 퍼져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곡구에 해당하는 여기가 바로 어디가 될까요? 선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평야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평야가 형성된 지역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가운데 이 부분을 바로 뭐라 그래요? 선앙이라고 얘기하고 이 끝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지형도로 한번 살펴볼까요? 지형도로 살펴보면 이 지점은 어때요? 등고선의 간격이 굉장히 좁죠. 그럼 경사가 급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선 등고선의 간격이 이렇게 넓어요. 그러면 경사가 완만하겠죠. 그럼 이렇게 내려오던 하천이 유속이 감소하면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요 A가 바로 어디가 될까요? 요 지점이죠. 바로 선정.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B, 선앙.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해서 선단. 이렇게 나눠지면서 토지 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성물질은 지금 말한 것처럼 굵은 모래나 자갈이라 그랬고, 그래서 구성물의 입자 크기는 큰 편이에요. 그 다음에 하천 발달은 미약해요. 지표수가 부족하죠. 왜 부족하죠? 네, 밑으로 스며들어서. 그러면 지표수는 부족하지만 뭐는 있다? 네, 지하수는 있다. 그 다음에 선단에서 물이 솟아오른다. 자, 그 다음에 A, 선정, 선앙, 선단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는데 선정에는 물이 작게 있죠. 스며들기 직전에. 그러니까 규모, 취락도 많이는 발달할 수 없어서 물이 적으니까 소규모 취락이고 일부 농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선앙은 평야가 발달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이 지역이죠. 평야가 발달했지만 물이 스며들어서 없기 때문에 주로 밭농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선단에는 똑같은 평야 지역인데 여기는 물을 얻기가 쉬워요. 그래서 취락과 그 다음에 논농사가 발달하기 때문에 물이 있는지 물이 없는지에 따라 토지 이용이 달라지죠. 자, 그러면 이러한 지형들이 우리나라엔 잘 나타날까? 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지역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다지 그렇게 많이 발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지의 특색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산지는 오랫동안 뭘 받았다 그랬죠? 침식을 받았어요. 오랜 침식을 받았기 때문에 낮고 완만한 저산성 산지가 된 거죠. 그래서 급변점이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경사 급변점은 바로 이렇게 경사가 급하다가 갑자기 완만해지는 이런 지점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상지 발달은 미약한 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